실제로도 많은 게 정말 한 해에 3만 명씩 진단이 돼서 나오니까 20대 후반부터 30대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도 정기검진은 그냥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그날 내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런 곳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유원경 원장님과 두 번째 시간 이제 전공을 유방 쪽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이제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생각보다 유방암의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요즘에 근데 네. 왜 이렇게 유방암이 환자분들이 많아졌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복합적인 이유 같은데 제가 전문의를 막 땄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해가 갈수록 진짜 많은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해보면은 진짜 너무 많다. 근데 실제로도 많은 게 정말 한 해에 3만 명씩 진단이 돼서 나오니까 예전에는 뭐 2만 명대도 안 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의 뭐 3만 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이 그냥 폭증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영향이지 않나. 왜냐하면 다들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산이 늦어지고 결혼도 안 하고, 특히 우리나라 결혼 너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과 늦은 결혼 이런 것들도 한 몫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 여자들이 이제 예전과 달리 다 사회생활 하면서 술 담배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스트레스도 많죠. 이 스트레스도 이거는 유방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의 기본적인 초석이 되는 건데, 하여튼 뭐 이런 거 플러스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요인,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조기 발견 너무 잘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의학의 발전으로 초기에 발견을 또 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출산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늦게 한다? 뭐 그런 거가 왜 유방암이랑 또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유방암이라는 거는 여성 호르몬에 이제 좌우되는 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약에 초경을 되게 빨리 하고 폐경을 되게 늦게 했다. 그만큼 에스트로겐이 노출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임신하고 어쩌고 출산하는 기간에는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이 약간 이제 프로텍션이 보호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출산을 많이 하고 수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보호 인자가 된다. 다들 결혼을 많이들 늦게 하고 애를 안 낳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그다음 뭐 특히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잘 안 생기니까 뭐 여러 이제 호르몬 치료도 많이 하시는 분도 많고, 하여튼 뭐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에 20대 환자분들도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죠. 20대 후반부터 30대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도 주변에 조금만 돌아보면은 유방암 진단받으신 분도 한 달이 건너면 거의 다 있을 정도로 되게 많거든요. 항상 물어봐요. 가족력 있으시냐고. 없다 그래요. 없는 분도 많고 그냥 나 혼자 처음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환경적 영향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유방암이 또 다른 암에 비해서 또 되게 나쁜 녀석이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던데 왜 그런가요? 보통은 5년 동안 이제 재발이 없으면 완치 판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뒤에도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전이가 돼서 갑자기 뭐 뼈전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악명 높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치구나,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일단은 그것보다 어쨌든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나빠질 확률은 나중에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아요 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고위험군으로 나오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그런 거 찾으면. 그쵸. 뭐 저는 희열을 느끼죠. 환자분하고 초음파를 할 때 바로 이거다 하는 딱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이제 빨리 조직 검사를 이제 해드려야 되는 걸 설명을 다 해드리고, 결과가 나올 때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이러면서 그 환자분께 설명을 또 드리고, 필요하면 또 제거도 해드리고. 그래서 제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 전 단계 그런 걸 찾으면은 그냥 기분이 되게 좋죠. 이 환자분은 결국 몇 년 뒤에 뭐 암으로 갔을 운명인데 이제 제가 막아드렸다, 이런 기분이 드니까 그냥 혼자 좋아하고 있죠, 저는. 네. 얘가 분명히 나쁜 암이 될 것 같은데 약간 착한 양의 탈을 쓸 때 약간 맞아요. 이런 네.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런 암이 되게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아요. 네. 그쵸. 그 원장님 셀프로도 막 하세요, 검사를? 네, 전 셀프로 제가 하죠. 제가 하는 거 말고는 이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제 몸은 제가 합니다. 네. 되게 좋네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유방암에 좀 좋은 음식들 네. 혹은 안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유방에 되게 안 좋은 음식들은 지방을 불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비만과 연결된 음식인데, 피자, 핫도그, 햄버거, 고탄수화물, 그 다음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다 유방암과 그냥 상극이다 라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막 해요. 안 그래도 에스트로겐 자체가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되는데 지방세포에서 또 나온다. 그럼 이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서구화된 식습관이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게 되게 흔하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살찌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 여자들이 유방암에 되게 많이 걸렸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여자분들도 되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술도 많이 먹고 배달 음식, 편의점의 간편 도시락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영양가는 별로 없으면서 고칼로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 자체가 유방암을 키우는 음식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됐고, 당연히 그 반대로 야채 위주로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적정량의 물도 많이 드시고 하면은 내 혈관 속도 정화작용이 있으니까 깨끗해지는 역할도 하니까 저는 이 물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는데 음료수가 아니에요. 절대 뭘 탄 게 아니고 그냥 순수 물입니다. 첨가물이 들어간 음료수들은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면은 뒤에 성분명을 보세요. 거기 보면 다 첨가물 있거든요. 이런 첨가물이 전부 다 결국엔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 석류 이런 네. 것들도 네. 에스트로겐이 많아가지고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러는데 그런 거는 또 괜찮을까요? 그거는 실제로 논문이 발표가 된 게 있었어요. 석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홍삼도 그렇고 실제로 유방암과 살짝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 국내 학회 산부인과 학회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환자분들께 과도한 섭취는 조금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히 석류랑 홍삼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발표가 된 게 있어요. 근데 또 유독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유방암 찾는 게 또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 치밀 유방입니다. 이 소리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건데 말 그대로 치밀하다, 촘촘하다 뜻이거든요. 근데 유방 조직이 유방 사이즈랑 상관이 없어요. 피부층이 있고 지방층이 있고 유방층이 있고 그 밑에 근육층이 있고 그 다음 뼈가 있어요. 그 유방층 안에서만 이제 혹이 생기는 건데 이 유방층이 촘촘하게 밀도가 꽉꽉 차 있다. 이게 치밀하다는 뜻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유가 숲속에서 나무가 꽉꽉 차 있는 거. 나무가 많을수록 치밀하다. 그 나무는 우리 유방의 유선 조직이거든요. 유선 조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밀한 거고 그것들이 치밀하면은 우리가 내려다 봤을 때 숲속이 너무 울창하니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똑같은 느낌으로 보여요. 엑스레이 찍으면 나무로 다 뒤덮여 있어서 유방 속이 하나도 안 보여요. 허옇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 초음파로 들여다봐야 돼요. 직접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거는 초음파거든요. 그러면은 엑스레이 왜 찍어요? 치밀 유방이면 엑스레이가 별로 소용이 없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치밀 유방이시면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꼭 같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석회화로 시작하는 유방암이 있기 때문에 그 석회로 시작하는 유방암은 또 초음파가 거의 뭐 죽었다 깨나도 못 찾아내요. 이거는 엑스레이가 또 발견해 줄 수 있어서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꼭 같이 하셔야지 치밀 유방의 진정한 검사가 완성이 되고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거의 뭐 90%는 치밀 유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슴 사이즈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치밀 유방이 아닌 분들이 많은가요? 많죠. 아까 말했듯이 피부, 지방층, 유방층, 근육층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지방층이 얇고 이 유방층이 두꺼워요. 근데 외국 여자들은 지방층은 굉장히 두껍고 유방층도 얇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밀 유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휑하게 되게 잘 보여요. 그 속이. 되게 찾기 쉬워요. 투과가 되게 잘 돼서 유방 속이 잘 보이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들 날씬하고 가슴도 작은 편이잖아요. 그렇지만 치밀도는 굉장히 높아요. 서울에 사람들이 꽉 살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좁은 면적에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허옇게 안 보여. 그래서 초음파를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저 얼마 전에 흉부 CT 찍었는데 그럼 유방 검사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흉부 우리 몸 안에 폐를 보는 거지 유방은 굉장히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은 그 작은 면적이 다 확대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검사하셔야 돼요. 초음파로. 네. 그러면은 이런 검사를 언제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받아야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 환자분들께 2년에 한 번씩 정상이었으면 2년에 한 번씩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엑스레이는 한 번 찍어보시고요. 딱히 뭐 석회화나 이런 소견이 없었다 그러면은 굳이 그 다음부터는 안 찍어도 되고 초음파로만 2년에 한 번씩 하시다가 30살부터는 이제 엑스레이는 한 2년 정도 주기로 좀 찍어보시고 초음파는 매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세가 되면은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같이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한번 조직검사 했던 거를 믿고 나중에 암으로 바뀌는 케이스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 않은 이상 우리 몸에 있는 혹들은 얼마든지 변이를 다시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기검진은 그냥 계속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거 검사를 받고 싶은데 그럼 어디 병원을 가야 될까? 원장 병원 일단 예약이 안 되고 그러면은 어디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찾아야 될지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전문화가 된 그런 의료가 없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내과도 예전에 그냥 내과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이렇게 생겼듯이 초음파 같은 경우도 각 분야의 전문 선생님들이 있어요. 우리 몸의 초음파 같은 경우는 영상의학과 의사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배우고 나오거든요. 초음파라고 딱 했을 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그냥 받으시는 게 그냥 정석이라고 꼭 생각을
영상외과 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도구가 되고 어느 병원에도 초음파가 없는 병원이 없을 정도로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초음파긴 한데 내가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그날 내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검사를 오늘 받는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경험이 없는 분이 초음파를 해줬다. 그렇지만 의사야. 근데 합법적이거든요. 내가 혹에 뭔가 있었는데 그걸 놓칠 경우가 다분한 거죠. 왜냐하면 초음파가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만약에 영상외과 선생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동떨어지 외딴 섬에 살지 않는 이상 어느 병원에 가셔도 특히 이제 MRI나 CT가 있는 병원이면은 영상외과 전문의가 거의 있어요. 내가 검사를 받고 싶다. 어떤 검진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고 싶다. 다 뒤져보세요. 네이버로 그 병원 이름을 쳐와가지고 의료진을 보세요. 거기에 영상외과 의사가 있는지 보시고 아 있구나. 그러면 안심하고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도 되고 가끔씩은요. 영상외과 의사가 있더라도 워낙에 환자가 많으면은 영상외과 의사가 아닌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의사가 아닌 분들이 초음파를 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도 미리 전화를 하셔서 병원에다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솔직히 말해주거든요. 전문의 선생님은 아니시고요. 이제 뭐 전문 초음파사 선생님이 하셔요. 이렇게 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검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또 큰 누나가 내과 소화기 내과를 전공을 하셨지만 초음파를 누나한테 저희 이원경 원장님한테 맨날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아무리 내과 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경험이 많으면은 그쪽에 맞아요. 대해서 뭐 숙달이 굉장히 돼 있겠지만 그걸 아무도 모르죠 사실. 네. 이거는 경험을 많이 해본 분이 잘하는 게 당연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듯이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밥 먹고 이제 초음파만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실제로도 같은 의사들도 초음파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한테 물어보고 또 같은 영상외과 의사들도 유방을 안 해보신 분이라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그래요. 이거는 그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인된 거는 그냥 바로 영상외과 의사다 이거죠. 내과 선생님이 초음파를 많이 해보셨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 믿는다. 그렇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인증해서 그분이 잘 많이 했냐 안 했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증받으신 의사들은 그냥 영상외과 전문이다.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유방암에 대해서 네. 암 찾는 의사 이원경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또 해봤고요. 또 다음에도 또 네. 좋은 컨텐츠로 한 번 더 초대를 하면 또 네. 와주시면 대단히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